제목 먼 나라에서 온 사랑의 선택. 일막 가나는 배경이고 용기는 선택이었습니다. 폴란드 남부 국경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공업 중소도시의 안나 코발스카는 살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확대하지 않으면 이름조차 보이지 않는 도시입니다. 한때는 광산과 철강 공장이 돌아가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폐쇄되었고 남은 일자리는 청소, 분류, 보조 노동과 가끔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입니다. 도시의 공기는 늘 무겁고 겨울은 길며 해가 뜨기 전 거리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안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은 오래전에 고장났고 휴대전화 화면에는 액정이 금이 가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전등은 켜지 않았고 부엌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얇아진 점퍼의 지퍼는 중간에서 걸렸지만 끝까지 올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안나는 공장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하루 단위 계약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호출될지는 전날 밤에 문자로 통보됩니다. 호출이 오지 않으면 그날은 수입이 없습니다. 안나는 호출이 없는 날에도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혹시나 늦잠을 자서 기회를 놓칠까 봐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서 기침을 했습니다. 만성 폐질환이 있었지만 병원 진료는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진료비보다 교통비가 먼저 계산되었습니다. 안나는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안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 난간은 차갑고 공동 현관의 전구 하나는 꺼진 채였습니다. 바깥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폐속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멈추는 것은 곧 뒤처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눈이 내린 뒤였습니다. 낮 동안 녹았다가 밤이 되며 다시 얼어붙은 도로는 유리처럼 미끄러웠습니다. 안나는 늘 걷던 길을 걸었습니다. 빠르게 걷지도 느리게 걷지도 않았습니다. 몸이 기억한 속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차로 너머에서 급하게 돌아 나오는 차량 한 대가 있었습니다. 낯선 번호판이었고 방향 감각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차는 미끄러졌고 그대로 인도 쪽으로 밀려왔습니다. 안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차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안나는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안나는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사고는 곧 문제이고 문제는 책임을 부릅니다. 외국인 차량이었고 언어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 병원, 서류, 시간, 돈. 안나는 그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차로 다가갔습니다. 운전석에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박준호입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고 안전벨트에 몸이 묶인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은 잘 열리지 않았지만 몇 번 힘을 주자 열렸습니다. 괜찮습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폴란드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안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도움을 부르겠습니다. 남자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안나의 목소리 톤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배터리는 20% 남아 있었습니다. 긴급전화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가 연결되기까지의 몇 초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위치를 설명했고 사고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안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이 얼어붙었고 발끝 감각이 무뎌졌지만 차 안의 준호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몇 번이나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남자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그제야 안나는 자신이 숨을 제대로 쉬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안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호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발견했습니다. 병원까지 동행하실 수 있습니까? 안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공장 출근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호출 문자는 오지 않았지만 병원에 가면 오늘 일은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병원은 낡았지만 기능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형광등은 희미했고 대기 의자는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검사실로 들어갔고 안나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영어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뇌진탕 가능성, 갈비뼈, 타박, 며칠간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락할 가족이 있습니까? 안나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국인입니다. 혼자 온 것 같습니다. 의사는 잠시 안나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안나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준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안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안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 하나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은 오늘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지금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막 치료의 시간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병원 복도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고 형광등 아래에서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창백해 보였습니다. 안나 코발스카는 외투를 벗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곁에 남아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몇 시간 간격으로 병실을 오갔고 간호사는 수액 상태와 의식을 확인했습니다. 준호는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깨어있을 때마다 눈빛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나라, 낯선 병원. 그 불안을 안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을 한 것은 오전이 훌쩍 지난 뒤였습니다. 목소리는 쉰 상태였고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영어였습니다. 발음은 한국식이었고 억양은 낮았습니다. 안나는 의자에서 몸을 바로 세우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병원입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전합니다.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숨을 고르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폐를 끼쳤습니까?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치신 분은 당신뿐입니다. 그제야 준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안나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감사와 당혹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와주신 겁니까? 안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도움이라는 말이 너무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대답을 곱씹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준호였습니다. 한국에서 왔고 업무상 출장으로 폴란드에 머물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영업 담당자였고 영어는 업무용으로만 사용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느리고 문장은 짧았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고 이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을 이어가며 안나는 자신이 왜 이 자리에 남아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사고 당시의 기억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끄러운 도로 길을 잘못 든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충격. 그 이유는 공백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하다 이마를 찌푸리자 안나는 즉시 말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 계십니까?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나는 잠시 생각한 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외국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요청받은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 표정이었습니다. 불편을 드렸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안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완전히 사실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보다 더 큰 것은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고 이름 붙일 필요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며칠간 준호는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갈비뼈 통증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되었고 어지럼증도 남아 있었습니다. 안나는 출근 호출을 몇 번 놓쳤고 그만큼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실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병원 매점에서 가장 저렴한 샌드위치를 사왔고 준호는 그것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입 한 입 씹는 모습이 마치 아이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안나는 어느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숫자가 다를 뿐입니다. 안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출장이라는 것이 항상 기회만은 아니라는 사실, 성과 압박과 계약의 불안정함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루 단위 계약, 호출 문자, 병원비를 미루는 가족의 현실에 대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는 서로를 불쌍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가 어떤 삶 위에 서 있는지 조금씩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회복되면 꼭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안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집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빌렸습니다. 그건 값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안나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이 도시에서 시간은 늘 값없이 소비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오랜만에 자신의 선택을 떠올렸습니다. 보호자가 되기로 한 선택, 병원에 남기로 한 선택, 그리고 일보다 사람을 택한 선택. 그 선택이 아직 무엇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안나의 일상이 이미 조금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던 회색 도시가 전과는 다른 풍경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호 역시 이 도시를 더 이상 단순한 출장지로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치료는 몸을 낫게 했고 시간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산막 함께 걷는 도시는 다르게 보입니다. 박준호의 퇴원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움직임도 조심스러웠지만 의사는 더 이상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무리한 이동을 피하고 일정 기간 안정을 유지하라는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안나 코발스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묘한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퇴원은 이 만남의 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사람을 묶어두는 힘이 있었고 그 힘이 사라지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병실은 빠르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 시트는 정돈되었고 의자 위에 걸려있던 안나의 외투도 다시 그녀의 손에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잠시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잠시 밖을 걸어도 되겠습니까?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동시에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앞 작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폴란드의 가을 공기는 차가웠고 나무 잎은 이미 절반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준호의 걸음은 느렸고 안나는 그 속도에 맞추어 발을 옮겼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보다 침묵이 많았습니다.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출장 오기 전에는 이 나라를 잘 몰랐습니다. 안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말에는 서운함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관광지가 아니었고 사람들은 이곳을 목적지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안나에게 점심을 제안했습니다. 값비싼 식당은 아니었고 병원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메뉴는 수프와 빵이 전부였고 가격은 안나가 평소 하루 식비로 계산하는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준호의 배려이기도 했고 그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현지인 몇 명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수프 끓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며칠 더 머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보고는 했습니다. 안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으십니까? 몸도 그렇고 아직은 아닙니다. 그 말 뒤에는 설명되지 않은 여백이 있었습니다. 안나는 그 여백을 굳이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시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곳은 아니지만 자신이 자란 장소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도시를 걸었습니다. 안나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버스 정류장을 보여주었고 준호는 그 풍경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마다 줄을 서는 사람들, 안전모를 든 손, 묵묵한 표정. 안나는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씁니다. 준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비슷합니다. 다만 속도가 다릅니다. 안나는 시장 골목을 안내했습니다. 값싼 채소와 오래된 빵, 흥정 없는 가격표. 준호는 계산대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안나가 고르는 물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선택은 항상 실용적이었고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가도 걸었습니다. 물은 맑지 않았고 다리 아래에는 오래된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안나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여름이면 물에 발을 담갔고 겨울이면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안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외국인에게서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떠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준호는 그 말을 오래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나는 그 표정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여행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이 도시를 관찰하고 있었고 자신의 삶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안나는 웃음을 더 자주 보였고 준호는 자신의 한국 이야기를 더 많이 꺼냈습니다. 서울의 혼잡한 지하철, 월세와 전세의 부담, 회사에서의 위치. 그 이야기들은 자랑이 아니었고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많지 않았고 대신 어둠이 넓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은지, 왜 돌아가야 할 집이 있지만 아직 떠나고 싶지 않은지. 준호는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안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이 오랜만입니다. 그 말은 고백이었고 동시에 선택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걷는 시간이 늘어나며 서로의 일상이 조금씩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가난했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확실함 속에서 안나와 준호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이제 단순한 우연의 연장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움직임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3막 도시의 시간, 사랑을 선택하다. 안나와 준호는 사고 이후의 긴장과 치료의 시간을 지나 처음으로 아무 목적 없이 도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남부의 이 중소도시는 관광지라 부르기에는 소박했지만 오래된 광장과 붉은 벽돌 건물, 낮은 지붕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누군가와 이렇게 걷는 것은 처음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걷는 속도를 의식적으로 늦추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거의 회복되었지만 안나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안나는 그런 준호의 태도를 눈치채고 있었고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깊이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앙 광장에 도착해 작은 노점에서 따뜻한 음료를 샀습니다. 안나는 가격표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계산을 했지만 안나는 그 동작이 이 도시의 물가와 준호가 살아온 세계의 간극을 조용히 드러낸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준호는 우월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안나의 설명을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는 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기 얼마나 어려운지, 하루 노동의 강도가 어떤지, 병원에 가기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안나에게는 그 침묵이 동정이 아니라 존중으로 느껴졌습니다. 도시의 박물관, 오래된 성당, 강변 산책로를 함께 돌며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은 강 위에 놓인 작은 다리 위에 섰습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문득 멈춰 서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자신이 이 사람을 신뢰하게 되었음을, 그리고 그 신뢰가 이미 사랑의 문턱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아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나는 조용히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확신에 찬 움직임으로 준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처음에는 짧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지만 두 사람은 곧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강 위를 지나던 바람 소리와 도시의 저녁 소음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키스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안나는 이 순간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안나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숙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난방은 충분했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끓이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은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안나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안정적이지만 여유롭지는 않은 삶, 한국에서의 노동, 그리고 안나와 함께라면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차분히 말했습니다. 안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사람이 자신을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려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은 충동이 아니라 하루 종일 쌓여온 감정의 결과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가까워졌고 그 밤은 두 사람에게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기억은 설명보다 감정으로 남아 있었고 안나는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며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채웠을 때 안나는 준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관계를 숨기거나 미루지 않겠다고 부모에게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준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안나의 부모가 사는 집을 찾았습니다. 낡았지만 정돈된 집, 수리의 흔적이 남아있는 벽, 오래된 가구들이 이 가족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준호의 태도를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지만 질문은 정확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직업과 수입, 한국에서의 생활을 과장 없이 설명했습니다. 안나와 함께 일하고 함께 책임질 삶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안나는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부모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긴 대화 끝에 아버지는 안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나의 선택을 믿겠다고, 이 사람이 그 선택에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안나의 손을 꼭 잡으며 멀리 가더라도 행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안나는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안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결혼을 말로 약속하지 않아도 이미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밤거리를 다시 걸으며 안나는 이곳에서의 삶을 떠날 준비를 마음속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이 사랑이 자신의 인생을 다른 궤도로 이끌고 있음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막은 두 사람이 감정이 아니라 선택으로 서로를 택한 순간에서 조용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막에서는 이 선택이 현실이 되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막 마이너스 간절한 사랑을 위한 선택. 부모님 집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안나와 준호는 각자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생각은 같은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반대와 설득, 기다림을 예상했던 만큼 오히려 담담하게 건네진 잘 살아라라는 말이 더 큰 울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안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숨을 고르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가 기쁘기도 한데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준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가 풀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안나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이 감정이라면 결혼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안나의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불을 켜자 익숙한 공간이 따뜻한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이곳은 늘 안나의 피난처였지만 그날만큼은 함께 머무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나는 먼저 다가갔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키스는 이전보다 깊고 오래 이어졌습니다. 감정이 앞서지 않으려 애썼지만 오히려 그 조심스러움이 더 강한 몰입을 만들었습니다. 손끝이 어깨를 다시 등을 찾았고 숨결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속의 질문들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날의 시간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확인하고 받아들이고 머무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잠시 스쳐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선택이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그 품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낯선 나라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이 와도 흔들림이 와도 혼자가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안나는 잠에서 깼습니다. 준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안나는 한동안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 차오르는 감정은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국제결혼. 그 단어 하나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언어, 문화, 가족과의 거리, 법적 절차, 그리고 주변의 시선까지.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안나는 그 모든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호. 그가 눈을 뜨자 안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당신의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건 아닐지 생각합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복잡해지는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 대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서류 하나를 준비하는 데에도 여러 번의 확인과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비자 문제로 계획이 미뤄지기도 했고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로 다투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두 사람은 멈춰서서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답은 늘 같았습니다.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서로의 삶에 책임을 지고 싶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안나가 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준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 문장은 두 사람의 약속이 되었고 흔들릴 때마다 돌아오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현실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가족 간의 인사, 서로 다른 예식 문화, 이름 하나를 어떻게 부를지까지도 결정해야 했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결정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안나는 거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용기를 냈던 순간들, 흔들렸던 밤들, 그리고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수많은 선택들이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설렘뿐 아니라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약의 순간 안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결혼은 의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매일 선택하고 매일 확인하고 매일 함께 결정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식이 끝난 뒤 조용해진 밤이었습니다. 안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국적은 달랐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는 같았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사랑을 지키는 방식은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나라가 아닌 서로의 삶으로 이주했습니다. 육막 한국 도착과 현실. 안나는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자신이 더 이상 여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 입국장 천장은 높았고 빛은 균일하게 퍼져 있었다.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고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공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장치처럼 정확하게 작동하는 느낌이었다. 전광판에는 수십 개의 항공편 정보가 동시에 갱신되고 있었고 안내 표지판은 여러 언어로 정리되어 있었다. 안나는 잠시 걸음을 늦추고 주변을 둘러본다. 폴란드에서 보아온 공항과는 규모뿐 아니라 분위기 자체가 달랐다. 이곳은 기다림과 혼란의 공간이 아니라 흐름과 효율을 전제로 설계된 장소처럼 보였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활주로에는 항공기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되어 있었고 차량과 장비들은 정해진 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안나는 그 장면을 보며 이 나라가 시간과 질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한다. 동시에 이곳에서의 삶이 느슨함을 허락하지 않으리라는 예감도 스며든다. 준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캐리어를 들어올리며 이동 동선을 설명한다. 입국 이후 절차, 수화물 회전 때 공항철도와 버스 환승까지 그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다. 티머니 카드 사용법과 교통요금 체계,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도까지 이어지는 말에는 이 사회에 익숙한 사람의 리듬이 담겨 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따라가지만 머릿속에는 정보가 겹겹이 쌓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보다 각오가 앞선다. 이 모든 낯설미 자신이 선택한 길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항버스를 타고 도시로 들어오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변한다. 정돈된 도로, 빼곡한 건물, 규칙적인 신호체계까지 모든 것이 질서를 갖추고 있다. 안나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본다. 이곳에서의 삶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임을 실감한다. 1시간 남짓 이동한 끝에 두 사람은 준호가 계약해둔 아파트에 도착한다. 회색빛 외관의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폴란드의 낮은 주택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집안은 예상보다 작았다. 방과 거실, 주방은 최소한의 동선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여백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불을 켜는 순간 안나는 또 한 번 감탄한다. 난방은 즉각 반응했고 온수는 기다림이 없었다. 전기와 수도, 가스는 버튼 하나로 제어되었고 작은 공간 안에 생활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안나는 낮게 말한다. 작은데 다 들어있네.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불편할 틈이 없게 만든 집이야. 대신 넓진 않아. 안나는 다시 방 안을 둘러본다. 폴란드에서 살던 집은 훨씬 넓었지만 겨울이면 난방이 고르지 않았고 수도도 불안정했다. 이 작은 아파트는 공간은 줄었지만 삶의 안정성은 오히려 커 보였다. 그녀는 이 나라가 크기보다 기능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낀다. 준호는 계약서와 관리비 고지서, 공과금 내역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설명한다. 월세와 보증금, 관리비, 전기와 가스 요금, 건강보험과 세금 구조까지 이어지는 설명은 현실적이다. 안나는 숫자를 따라가며 계산한다. 이곳에서의 삶이 감정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며칠 동안 안나는 집을 정리하며 동네를 익힌다. 마트의 진열 방식, 계산대의 속도, 무인 주문기 사용법까지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하다. 사람들은 친절하지만 말을 아끼고 각자의 역할에 집중한다. 안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주변을 세심히 관찰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분명한 외국인이라는 위치도 실감한다. 준호가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안나의 마음에는 책임감이 쌓인다. 폴란드에서는 늘 일을 하며 스스로를 지탱해왔다. 이곳에서도 보호받는 존재로 머물고 싶지 않았다. 결국 안나는 집 근처 카페에 이력서를 낸다.
한국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성실함과 이전 노동 경험을 설명한다. 며칠 뒤 연락이 오고 그녀는 최저임금 조건으로 일을 시작한다. 주문, 포쓰기, 음료 제조와 청소가 동시에 이어진다. 몇 시간 만에 다리는 무겁게 굳고 머리는 멍해진다. 하지만 안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노동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이 사회에 발을 딛는 첫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안나는 통장 내역을 오래 바라본다. 금액보다 의미가 크게 다가온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폴란드에서 받던 수입과 분명한 격차를 보여준다. 그녀는 일부를 부모에게 송금한다. 부모의 목소리는 한결 가볍다. 집수리를 진행했고 동생의 교육비 일부를 마련했다는 말이 이어진다. 안나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난다. 자신의 선택이 가족의 삶을 직접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선명해진다. 그 과정에서 준호와의 관계도 변한다. 안나는 노동의 피로와 긴장감을 숨기지 않고 말하고 준호 역시 한국 사회에서 겪어온 압박을 공유한다. 두 사람은 감정에만 기대지 않고 생활의 조건을 함께 점검한다. 주말마다 안나는 병원 예약과 행정 서비스 이용 방법을 익힌다. 외국인 등록, 은행 업무, 의료와 교육 제도를 하나씩 이해한다. 이 과정은 적응이 아니라 정착을 향한 준비다. 안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온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노동으로 현재의 가정을 지탱하고 모국의 가족까지 책임지는 위치에 서 있다. 준호 역시 그녀를 동등한 동반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한국에서의 삶은 낭만보다 계산이 앞서고 감정보다 구조가 먼저 작동한다. 그러나 그 구조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버티는 법을 배운다. 제육막은 그렇게 사랑이 아니라 현실을 견디겠다는 선택 위에서 조용히 닫힌다. 7막 서로의 뿌리. 한국에서의 생활이 반년을 넘기면서 안나의 하루는 일정한 리듬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준호와 함께 출근 준비를 했고, 낮에는 카페에서 일했으며,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신혼의 모습이었지만, 안나의 마음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안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폴란드의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 동생들의 웃음, 오래된 집의 벽과 마당이 화면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나는 갑작스럽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그리움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 옳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 선택이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안나의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습니까?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위로보다 함께 견디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안나는 폴란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다쳤고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가정의 주 수입원이 흔들린다는 사실은 안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화가 끝난 뒤 안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산이 아닌 책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안나는 준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내는 돈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혼자 짊어질 일은 아닙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장을 열어 생활비와 저축, 송금 가능 금액을 함께 계산했습니다. 안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단지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날은 안나에게 슬픔의 날이었지만 동시에 신뢰가 깊어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안나는 카페 이외에도 한국어 공부와 자격증 과정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날들이 이어졌고 때로는 손님들의 무심한 말과 시선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에서 가난 속에서도 일하며 배웠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노동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증명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몇 달 뒤 안나는 급여가 조금 더 높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에게는 큰 성취였습니다.
첫 급여 명세서를 받은 날 안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당당해졌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당당했습니다. 다만 스스로 그걸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말에 안나는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날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문화 차이와 피로, 책임의 무게는 때로 갈등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소한 생활비 문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건 제 가족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세계가 충돌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의 뿌리를 제 계산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완벽한 해결책을 주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안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송금한 돈으로 아버지가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동생의 학교 등록금도 해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안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실제로 바꾸고 있다는 감동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에는 말보다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안나는 더 이상 외국인 아내라는 정체성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그리고 준호의 동반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병원 예약을 스스로 처리했고 행정 서류를 혼자 작성했으며 한국어로 농담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안나를 보며 종종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나와 나란히 걷고 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베란다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폴란드도 한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안나는 잠시 생각한 뒤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요.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국제결혼이란 국경을 넘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뿌리를 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안나와 준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선택했고 함께 책임졌으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슬픔은 혼자가 아니었고 기쁨은 배가 되었으며 사랑은 감정에서 삶의 구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나라가 아닌 서로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팔막 함께 만든 성공. 저의 부족한 영상을 다시 시청하러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스토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나가 새 직장에서 보낸 1년은 단순히 이력서 한 줄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그녀가 이 나라에서 누군가의 아내나 도움을 받는 외국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동으로 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나온 적응의 기록이었습니다. 출근길마다 안나는 하루의 흐름을 머릿속으로 되짚으며 예상되는 질문과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미리 표시했고 모든 일은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그 습관은 불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어느새 그녀의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나는 주어진 업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동유럽 거래 자료를 스스로 찾아 정리했고 폴란드의 생산 구조와 유통 과정, 물류비와 관세 차이를 표로 만들어 비교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기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회의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부분 안나가 정리한 거죠? 그 질문이 특별하지 않게 오갔다는 사실은 그녀가 이미 이곳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막연했던 생각은 구체적인 계획이 되었습니다. 모국과 한국을 잇는 사업 구상이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대기업이 외면한 틈새에는 분명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구조 안에는 안나의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안나는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야. 준호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답을 찾았다는 말이네. 퇴직을 결심하기까지 안나는 오랜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충동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수없이 계산했고 실패했을 경우의 시나리오까지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호는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급하지 않아도 돼. 그 말은 안나에게 충분히 생각할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의 현실은 계획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서류 하나가 늦어져 배송이 밀렸고 작은 환율 변동은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안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를 다독였다가 흔들렸습니다. 밤늦게 계산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시작한 걸까? 준호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직 끝까지 가보지도 않았잖아. 모국의 가족과는 짧은 통화만 이어졌습니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부모는 안나의 목소리로 상황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통화를 끊은 뒤에도 안나는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에는 미안함과 책임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생활은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안나는 이 선택이 준호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고 어느 날 그 생각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이라면 같이 지는 거지. 그 말은 오랫동안 안나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준호는 직장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계산 끝에 내린 동반자의 결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둘이 같이 보는 게 맞아. 그 순간부터 사업은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후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안나는 거래처를 넓혔고 준호는 시스템을 다졌습니다. 하나의 성공은 다음 거래로 이어졌고 추천과 계약은 점점 커졌습니다. 통장의 숫자도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거지. 준호는 확신에 찬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니, 크게 성공한 거야. 사업은 안정 궤도에 올랐고 두 사람에게는 금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여유는 사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안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모국을 향했습니다. 비가 새던 지붕과 겨울마다 난방을 걱정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님께 집을 지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저택이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튼튼한 구조, 더 이상 불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안나는 설계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편히 살 수 있는 집이면 돼. 완공 소식을 전하던 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집이니? 이제 고생 안 해도 돼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해낼 줄은 몰랐다. 안나는 그날 오래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을 숨기지 않고 끝까지 버텨온 삶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이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부모의 삶이 바뀌는 순간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된 건 아니지. 끝까지 같이 있었을 뿐이야. 그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버틴 시간만큼 자랐고 서로를 믿은 선택만큼 커졌습니다. 안나와 준호는 그렇게 사랑을 삶으로 증명했고 성공을 가족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의 끝에는 국경도 조건도 아닌 함께라는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막 귀환, 뜨거운 상봉 최종막. 저의 부족한 영상을 다시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초만 시간 내주시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영상과 스토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이 안정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안나와 준호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5살이 된 아들과 4살이 된 딸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지나온 시간을 알지 못했지만 사랑과 안정 속에서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아이들과 함께 모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여행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마음속에만 남아있던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연신 물었습니다. 엄마가 태어난 곳은 어떤 곳이에요? 안나는 잠시 미소를 짓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버텼던 곳이야. 공항 도착 게이트가 열리자 부모님의 모습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안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안나 가족의 얼굴이 분명해지는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안나. 그 한마디에 안나는 아이들의 손을 놓고 부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포옹에는 긴 기다림과 안도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준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위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는 공항 분위기를 단숨에 바꾸었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조부모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다가갔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번갈아 안으며 연신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구나. 그 말에는 믿기지 않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안나 가족을 차에 태웠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아버지의 말에 안나의 가족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조용한 길을 지나 넓은 부지 앞으로 멈췄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대저택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넓은 마당과 단단한 외벽,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과 잘 정돈된 정원이 보였습니다. 안나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내 덕에 생긴 집이다. 아버지는 천천히 대저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가 벌어서 마련해준 집이다. 우리가 평생 꿈도 못 꾸던 집이다. 그 순간 안나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부모님은 집 안으로 안나 가족을 이끌며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여긴 겨울에도 따뜻하다. 비 새는 걱정도 없다. 그 말 하나하나가 과거의 고생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대저택 앞에 모두가 모였을 때 어머니는 안나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인생까지 바꿔줬다. 그 자리에서 울음과 웃음이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넓은 마당을 뛰어다니다가 안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도 예전에 여기서 살았어요? 안나는 아이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예전에 아주 작은 집에서 살았어. 그래서 지금이 더 소중하단다. 아이들은 그날 처음으로 엄마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항상 단단하고 따뜻했던 엄마에게도 긴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이들을 더 엄마에게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안나는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마음속으로 많은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은 안나 가족을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딸이다. 그리고 사위와 손주들이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안나는 그 시선 속에서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조용히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지고 대저택 앞에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안나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안나는 창가에 서서 고요한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의 웃음과 아이들의 숨소리가 한 공간에 겹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떠났던 딸이 가족이 되어 돌아온 이야기이며 사랑이 삶이 되고 그 삶이 다시 부모에게 돌아온 기록입니다. 안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두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긴 여정의 끝에서 안나와 준호의 이야기는 귀환과 감사로 완성되었습니다.